그럼 지금은 이제 이 기준금리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간의 관계를 좀 볼게요. 근데 지금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기준금리하고요. 두 번째는 국고채 10년물, 미국 국고채 10년 이자입니다. 그것. 그다음에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우세요. 기준금리, 10년치 국고채,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 이 시점이 이제 그 2008년 그 금융위기를 맞은 다음에 거의 0%대 이자율을 쭉 갑니다. 0%대 이자율을 쭉 가다가 파월이 사실은 비둘기파가 절대 아니에요. 매파입니다. 파월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준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유동성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집권하자, 연준 의장이 되자마자 한 일은 뭐냐면은 기준금리 올린 거였어요. 따라서 파월이 지금 과거의 비둘기파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뒤로 돌려서 예를 들어 2000년대를 보다든지 아니면은 90년대를 보시자고요. 2000년대만 하더라도 기준금리 자체가 대략 2.5%에서 5%고요. 그 다음에 90년대는 대략 5%입니다. 근데 1975년 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이자율이 12%까지 가고요. 80년 전으로 인플레이션이 정말 미국 최고치를 찍었을 때 그 이자율이 18%를 갑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12%인 적도 있었고 18% 넘었던 적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좀 굉장히 다릅니다만은 12%, 18% 올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진 않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그렇게 올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8% 찍고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꺾일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뭔가를 계속 할 가능성은 높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금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기준금리 어디까지 올릴까 지금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연준 회의록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장기적으로 3.5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은 4%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4%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럼 기준금리가 4%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10년치 국고채 수익률하고요. 그 다음에 이 30년 만기 고정금리는 반드시 같이 갑니다. 반드시 같이 가는데 여기서 보시면 약간의 스프레드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거의 패턴이 똑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만약 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0년치 국고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10년치 국고채보다는 30년 만기 그 모기지 이자가 더 높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왜 10년치가 중요한 겁니다. 왜 10년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왜 30년 만기 모기지가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론적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은 투자재예요. 물론 부동산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상품도 맞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투자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해요. 만약 내가 거주해서 들어가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 제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집은 최소한 인플레이션만큼 상승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투자재라고 봤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생각을 해요. 부동산은 투자재는 맞는데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영원히 상승할 거다. 특히 지금 많은 부분에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올해나 내년에 공급 물량이 약간 적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 갈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약간 좀 제가 봤을 때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투자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투자 상품, 채권이라든지 주식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비교를 하면서 결정하게 됐을 때 이 부동산에서의 수익률이라는 건 크게 안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동산의 수익률은 무위험 투자 수익률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위험 투자 수익률보다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고요. 근데 세 번째는 부동산은 향후에 한번 튀면 쭉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상승률이라는 게 붙어요. 상승률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위험 투자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개가 준거가 되는 게 10년치 국고채 수익률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또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절대 망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최소한 그 10년치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10년치 국고채 투자 수익률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정의 관계예요.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고채가 수익률이 4%라고 하면은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5%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망하지 않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10억을 넣는다고 했을 때 1년 뒤에 4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넣는다고 했을 때 부동산에서는 최소한 한 5% 나와야 될 것 같아요. 5천만 원은 벌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부동산을 넣는데 거기서 4%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럼 부동산에 우리가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황금성 같은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수익률이 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동산 수익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분모가 가격이고 분자가 이제 임대 수입입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임대 수입이라는 거는 이건 거의 고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2년 또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큰 건물은 5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해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어떤 근 뉴스가 온다고 할 때 움직이는 건 가격이 움직이는 겁니다. 따라서 그 기준금리가 상승을 하고요. 그럼 이거는 10년 국고채 수익률을 올리게 됩니다. 그럼 얘는 부동산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올리게 돼요.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 관계가 기준금리 상승, 10년치 국고채 상승, 부동산 수익률 상승. 그럼 그 결과적으로 얘는 그 안에 있는 가격을 낮춰버리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이 10년치 국고채가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동산 투자에서 어떤 준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모기지 이자율입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지금 상당한 가격대로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자로 봤을 때 30년 만기입니다. 30년 만기 모기지 이자율이 국가 평균 지금 미국의 경우에 지금 5.9%예요. 물론 뱅크레이시라는 이 회사에서 5.3%라고 하는데 이 수치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상승의 그 급격함입니다. 한 3달 전만 하더라도 이게 대략 4%대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5%대 중반 갔다는 거는 불과 3개월 안에 150bps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3%에서 5% 중반으로 굉장히 빠르게 오른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시작이에요, 사실은요. 이렇게 빠르게 모기지 이자율이 오른다고 하면은 과거에 미국이, 그러니까 과거란 건 작년하고 재작년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는 모기지 이자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더 이상 수요가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뉴스에서 가격이 하락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관계를 한번 보실게요. 미국에서 이제 이게 모기지 이자율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요. 파란색 선이 모기지 이자율이고요. 이 오렌지 선 라인은 뭐냐면은 그 케이스 실러 인덱스라고 그 미국의 주택 가격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상승률은 미국 전 지역의 연간 가격 상승률이고요. 파란색은 그 모기지 이자율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보시면 거의 다 그 역의 관계입니다. 역의 관계. 즉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를 쭉 관통해서 90년대 초반까지 보시면은 이 모기지 이자율이 과거에 10% 하던 게요. 그다음에 계속 떨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한 6%까지 떨어집니다. 사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제 모기지 이자율 굉장히 낮았던 기억만 하는데 미국에서 90년대,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모기지 이자율은 10%대에서 6%대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10%에서 6%대까지 떨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미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오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2000년대 초중반에 이제 가격이 약간 좀 탱킹할 부분에 이제 가격이 좀 상승률이 좀 둔화됐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모기지가 떨어지면서 같이 가격이 오르는 시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 가격 상승률과 이 30년 모기지와의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그 역의 관계가 있다는 것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